자, 얘들아,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급수까지, 등비급수의 활용까지 마무리 지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적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가 이제 사실은 미분이랑 적분이랑 상관이 없었죠, 거기는. 극한을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진짜 이제 미분을 하기 시작할 건데, 특징이 일단 뭐냐면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 함수를 미분했어, 그치? 근데 이제 미적분 과목에 오면 우리가 이제 초월 함수를 미분할 거야. 그 초월 함수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수로그 함수가 있고 삼각 함수가 있고 또 등등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미분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미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에 먼저 들어갈 거라는 거, 자, 일단 생각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직 공통 수업에서 지수로그 함수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진도상 이게 좀 겹치지 않으면서 내가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될 게 생길 거야. 봐봐. 자, 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지수 함수는요, A가 이제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Y는 A의 X제곱을 의미를 합니다. 그쵸? 자,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 함수가 되는데,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따지는 게 일단 극한을 따지는 게 기본이 되겠지. 그래서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다르게 그려졌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지수 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0,1이라는 일단 점은 정점이죠. 반드시 지나는 점. 그러면서 A가 A가 1보다 클 때의 모습은 증가하는 증가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일 때의 지수함수의 모양은 똑같이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치? 이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지수함수의 극한이면 별거 없어. 이걸 따져보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만약에 한없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수함수 a의 x제곱을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x가 한없이 커지면 y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한없이 커지겠죠. 그럼 얘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겠어? 양의 무한대로 향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는 무한히 커졌을 때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이건 뭐 기본이고요. 그 다음 이번엔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할 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향하는 방향이 당연히 어디일까요? 동현아, 어디니? x가 한없이 무한대로 이렇게 작아지면 지수함수는 x축 자체가 뭐기 때문에? 점근선이기 때문에 한없이 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 다음 리미트 x가 어떠한 특정 실수인 알파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생각해봐. 어떤 특정 실수입니다. 그때 a의 x제곱을 따지면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한 번도 끊겨져 있지 않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알파에 가까워지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나 아니면 그때 함수값이나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그냥 a의 알파 제곱이라는 함수값으로 수렴하겠지. 자,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0에서 1 사이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적어 나갈게.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 그때 a의 x제곱이야.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한없이 작아져요. 그때 a의 x제곱은?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겠죠. 세 번째,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실수 베타로 가. 그럼 a의 x제곱은 당연히 a의 베타 제곱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정리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을 거야.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로그 함수 들어갈게요. 자, 로그 함수는 이런 특징을 가지죠. 먼저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는 0보다 커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y는 로그 a의 x라고 쌤이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건 왜 적었어?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 때문에 밑은 0이 아니고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죠.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이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리 그려지게 되는데, 자, 이번에 똑같이 x축 그려놓고 y축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로그 함수는 1,0이라는 점을 정점으로 하면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생기게 되죠. 그치? 그리고 얘는 이 친구에 대해서 뭐일 수밖에 없어? 역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y는 x에 대칭되는. 자, 이때 한번 따져볼게요.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상황에서의 로그 a의 x야. 그럼 x가 한없이 커지죠. 이 로그 함수는 지금 점근선이 있니? 있기는 하죠. 어디 있어? y축이죠. 여긴 점근선이 없죠. 그럼 점점 둔화되긴 하겠으나 계속 뭐해? 증가하죠. 그럼 언젠가 얘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y값은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 거 맞죠? 위에 상한선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못 갑니다. 왜? 마이너스 무한대로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 따져야 될까? 그렇지. 0으로 가는 거 따져야 되는데 0의 우극한만 따지겠죠. 좌로는 가까워질 수 없으니까. 그럼 0의 우극한 따졌을 때 이때 로그 a x는 한없이 어디로 가겠니?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감소하는 상태이겠지. 자, 세 번째로 리미트 x가 한없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워져. 근데 여기서 특징은 알파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때 로그 a의 x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그때 함수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치? 자, 이번에는 a가 0에서 1 사이의 범위일 때 로그 a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똑같이 1,0의 정점인데 이렇게 감소하는 상태일 테니까 이번에 만약에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로그 a x는 한없이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소하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로그 a의 x는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x가 한없이 어떤 베타로 가까워지는데 이때 베타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 그때 로그 a의 x는 당연히 그때의 함수값인 로그 a의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얘들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설명하고 빨리 심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지? 특별할 게 전혀 없어요. 니들이 이 4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순간 얘는 암기할 거리니? 암기거리가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쌤이 그냥 칠판 한 바닥에서 적어놓은 것 뿐이야. 바로 지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얘를 통해서 파생되는 게 이제 한번 볼게. 쉬울 거니까 얘들아 일단 봐봐.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지수함수 a가 1보다 클 때는 뭐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간다. 자,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너무 별거 없죠? 그냥 그 마플 해설해.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프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1보다 클 때는 0 우극한과 무한대로 갈 때 따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 정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일 때도 마찬가지로 적혀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쌤이 좀 이따 수업을 자세하게 할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는 자세하게 할 부분이 아니야. 너무 당연한 것들만 적혀 있으니까요. 그 그래프도 잘 그려져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별게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만 좀 주의해. 보기 4번의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괄호 2번 문제 한번 보자. 괄호 2번 문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하는데 로그 3의 9x 플러스 1 빼기 로그 3의 x야. 그치? 그러면 일단 진수 조건 따지기 위해서 x가 0보다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9분의 1보다도 커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자, 얘를 그럼 어떻게 풀어주느냐? 얘들아, 로그끼리, 미치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다. 그러니까 로그 3의 x분의 9x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상태죠. 그럼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여기 있는 진수에만 x가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서 따져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최고차항 개수에 비일 테니까 얘가 알아서 로그 3의 9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 정답이 2로 끝나지 않을까. 자, 이것만 조금 특이사항입니다. 그쵸?
근데 이마저도 크게 어렵지는 않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정도의 문제만 하나 정리해드리고 우리 바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 여기가 중요해. 지수로감수의 극한은 그냥 빠르게 일단 한 챕터를 정리해드렸고요. 여기는 너희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E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고등수학 과정 내에서 우리가 배우는 무리수는 딱 두 개가 있어요. 무리수 자체는 원래 세상에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배우는 무리수는 딱 두 개야. 첫 번째 게 뭐였어? 파이였죠. 파이라는 친구가 얘는 원주율이잖아, 원주율. 그래서 실제로 옛날 사람들이 원주를 계산하는 어떤 비율, 반지름과의 비율을 보니까 걔가 3.141592 땡땡땡땡 되는 어떠한 무한히 뻗어나가는 애인데, 걔를 매번 무한한 애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얘로 통칭해서 쓰자라는 의미에서 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지. 고등수학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무리수는 E라는 친구고요. 얘는 대략 그 값이 2.71 뭐 해서 막 가나, 그치? 막 가지만 그 값을 당연히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얘의 탄생 배경만 잘 외워두면 돼. 자,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 탄생설화도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옛날에 그 이자율을 계산하다가, 옛날 상인들이 이자율을 계산하다가 그 이자를 단리를 우리 원리합계에서 단리복리 배웠잖아. 그거를 단리복리를 막 계산하는 와중에 결국 무리수 1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얘기야. 결국 1에다가 0인데, 자, 여기서 쌤이 적는 0은요 숫자 0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적은 0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0은. 그래서 쌤이 숫자 0으로 안 적었어. 자, 1 더하기 0의 무한대승, 그 결과값이 2라는 무리수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해놓은 것이 얘가 2의 탄생 배경인데,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서 0이 그냥 1 더하기 0이 아니라 그랬어. 1 더하기 0이 아니고 무한대가 한없이 커지는 것처럼 얘는 0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봐봐, 1 더하기 그냥 0이야. 그냥 0이라는 값이야. 1 더하기 0에 무한대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야. 그럼 얘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해서 무한히 곱해질 거죠. 그럼 얘 결과가 몇이야? 1이죠. 그냥 숫자 0인 거니까 쌤이 0으로 적은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1 더하기 0으로 가까워지는데 0의 우극한으로 가까워져. 그러면 얘들아, 0이 아니지. 0보다 미세하게 어떤 값이야? 큰 값이지. 0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0보다 미세하게 큰 값이잖아. 걔를 u 한 번 곱하면 아무리 얘가 1보다 조금 크고 1보다 조금 크고 1보다 조금 크고 하지만 얘가 결국 u 한 번 곱해지게 되면 얘는 결국 그냥 1에 수렴합니다. 1에 수렴해요. 그럼 이번에는 1 더하기 0의 좌극한, 얘를 u 한 번 곱하더라도 1보다 미세하게 작은 값, 1보다 미세하게 작은 값, 1보다 미세하게 작은 값, 이렇게 해서 u 한 번 곱해지게 되면 그래도 얘는 결국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요 1 더하기 0을 u 한 번 곱하게 되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냥 1을 횟수를 정해놓고 곱할 거니까 얘는 당연히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걸 다루는 거야. 1 더하기 0의 우극한에 무한대승을 곱하게 되면 얘가 1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곱하기 해서 계속 곱해질 거야. 그럼 얘 특징이 뭐냐면 1보다 미세한 값을 곱하더라도 얘가 u 한 번 횟수를 정해놓고 곱하게 되면 쌤 1보다 좀 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걔는 수렴하기 자체를 1에 한없이 가까운 상태로 수렴을 하겠죠.
왜냐면 얘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가 무한히 반복되면, 무한이라는 건 워낙 큰 개념이다 보니까 얘가 끊임없이 그냥 1에 수렴하는 상태라기보다는 계속 큰 것이 무한히 쌓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거고, 얘가 대략 2.71 근처에 수렴하게 될 거라는 건데, 얘를 증명하는 거는 고등수학 범위가 아닙니다. 그쵸? 애초에 E가 왜 2.71이 가까운지를 증명하는 것 자체는 고등수학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린 뭘 받아들여주면 돼? 1보다 미세하게 큰 값이 계속 쌓이다 보면 걔는 결국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1보다 미세하게 큰 값이 유한번, 횟수에 한계가 일시 쌓이게 되면 걔는 결국 1에 수렴할 수밖에 없지만, 무한히 곱해지면 그 차이가 결국 티끌이 아니고, 얘는 티끌모가 그냥 티끌이지만 얘는 티끌모가 태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정도 값에 수렴할 거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0의 마이너스, 1 더하기 0의 자극한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1보다 작은 애가 마이너스 무한번 곱해진다는 얘기는 쌤이 살짝 잘못 썼어. 얘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럼 뭐야? 역수죠. 역수지. 그럼 봐봐. 1 마이너스 분의 1이죠. 그리고 곱하기 1 마이너스 분의 1이죠. 얘가 무한히 곱해질 거야. 그러면 분자보다 분모가 살짝 작지. 그럼 얘는 1보다 살짝 크지. 맞아? 분모가 분자보다 살짝 작아. 미세하게 작아. 그럼 얘는 1보다 살짝 크잖아. 걔가 무한히 곱해지면 이때도 2.71일 거란 얘기야. 수렴값이. 그래서 그 표현이 이 마필 해설 먼저 볼게. 0.01일 때, 그러니까 x가 0.001일 때, 0.000일일 때 지금 뭐야? 이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근데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계속 점점 더 작아지고 있잖아. 그걸 실제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속 작아질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마이너스 0.0001 이렇게 하면 얘가 1보다 작은데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랬을 때에는 얘가 또 한 번 2.2.2점 하면서 2.718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결국 무한히 가운데서 딱 만날 때는 2.71 땡땡땡으로 결국 수렴하게 될 거란 얘기인데, 이거는 그들이 과거에 계산해 놓은 거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쌤 그럼 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 우린 이걸 뭐 해주면 된다? 받아들여서 써주면 되는 거야. 옛날 수학자들이 이 계산을 했고 그게 무리수 2의 탄생의 배경이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1 더하기 x를 하고 x분의 1이 이렇게 취해졌어. 그랬을 때 쌤이 리미트 x를 한없이 어디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얘가 결국 뭐가 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여주는 게 중요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쌤 그러면 0으로 보낼 거라는 건 첫 번째로는 0의 우극한으로 먼저 보내야 되겠네요. 그럼 0의 우극한으로 보내잖아. 자, 0의 우극한 보냈어. 그러면 1 더하기 x의 x분의 1승은 얘는 0 우극한이 되죠. 근데 이 x분의 1 봐봐. x분의 1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러면 x분의 1인데 x가 0 우극한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에 가까워질 거고 0 플러스의 무한대승이면 아까 전에 보여준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야. 그럼 이번 당연히 자극한도 보내볼게. 리미트 x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면 얘는 0 마이너스야. 그치? 0의 자극한이니까. 그럼 얘는 1 마이너스죠. 그런데 x분의 1이라는 친구는 0의 자극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그래서 얘랑 의미가 똑같아지죠. 얘도 어디로 간다? 2로 간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괜찮아? 자, 그리고요.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리미트 x가 한없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때 1 플러스 x분의 1에 전체 x승이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잖아. 무한대로 보내. 그럼 무한대로 보내니까 어떻게 되니? 0 우극한이죠. 얘가 0 우극한이 되지. 0으로 가까워지는데 큰 쪽에서 0으로 작아지고 있잖아. 얘는 어떻게 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 중이죠. 그러니까 또 이차랑 의미가 똑같지. 그래서 얘도 어디로 간다? 2로 간다라는 게 중요해.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 식의 구조를. 즉 구조는 항상 어떻게 나와야 된다? 1에다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친구에 양의 무한대승을 취하게 되면 걔가 2라는 무리수에 결국 수렴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얘가 가까워지고 얘도 가까워져야 되니까 극한의 개념이 포함이 되겠죠. 리미트의 개념이. 그래서 항상 리미트가 이렇게 등장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특징이 있다면 실제로 문제 풀 때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풀이에 팁이 있다면, 만약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1 플러스 ax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가 2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기 등장하는 이 친구와 반드시 역수 처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점. 그냥 x분의 1이면 안 되고 ax분의 1이 되면서, 자, 여기 등장하는 1에 더해진 값이랑 나중에 지수로 등장할 친구가 항상 둘이 역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지만 걔가 2에 수렴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얘들아, 극한도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h가 한없이 0으로 가고 있을 때 이런 거 했었잖아. f1 플러스 2h 빼기 f1 마이너스 h, 이거 다 알겠어. 여기 h 적혀 있어. 이거 호흡관계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밑에 뭐 필요해? 어이씨, 3 필요하잖아. 빡치게 할래? 아이, 이거가 밑에 하나 와주고 이것도 밑에 하나 와주면서 빠졌을 때 3h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게 결국 어디에 수렴하니? f'1에 수렴하죠. 이렇게 미분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이런 것처럼 페어가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페어가. 따라서 얘도 페어가 맞아주셔야 돼요.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 페어를 맞출 거고, 얘가 지금 결국 항상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알겠지? 그래서 2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건 없어. 왜?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지, 얘가 왜 저렇게 되느냐는 고등수학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유튜브에, 쌤은 해봤거든? 유튜브에다가 이제 무리수 2라고 치잖아요. 니들 이런 거 쳐본 적 없지? 맨날 NCT 치고 뉴진스나 쳤지. 이거 안 쳐봤지? 자, 무리수 2라고 검색하면요, 얘의 탄생 배경을 설명해주는 이런 거 전문 선생님이 한 명 있거든?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쓸모 있는 걸 가르친다기보다는 얘가 막 왜 왔는지. 근데 이거 강의가 한 20분보다 좀 길거든요? 존재미야. 진짜야. 20분 숙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배우잖아. 그럼 얘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옛날 상인들이 이 계산을 이렇게 했구나.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재밌거든요. 쌤이 한번 보는 거 추천할게. 쌤이 좀 이따 링크 올려줄게. 보든 말든 여러분들 자유긴 해. 근데 내가 수학쌤이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동영상 그 자체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천을 좀 이따 해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현재 수업에서는 굳이 저런 애들을 다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앞서서 가면 자연 로그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자연 로그는 딴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 자연 로그 설명을 좀 하면,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얘가 마지막이야. 로그에 이름이 붙인다는 얘기는 좀 특별한 얘기거든. 우리가 이미 이름 붙은 로그 하나를 알고 있죠. 이름 뭐죠? 상용 로그죠, 얘들아. 상용 로그. 우리 이미 로그에서 상용 로그 배웠었어. 상용 로그에서 상이 뭐니? 항상 상자죠. 그 다음에 용은 사용하다 할 때 용자죠. 쓸 용자. 얘 무슨 의미를 가져? 항상 사용하는 로그. 얘가 의미하는 바는 밑이 몇 자리? 10자리 어떤 로그를 우리가 사용 로그라고 부르지. 근데 왜 10이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로그야?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가 10진법이니까.
9에서 딱 넘어가는 순간 새로운 숫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 0이라는 이미 썼던 숫자가 등장하니까 이 10이라는 친구, 즉 10의 거듭 제곱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사용 로그였다면 자연 로그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한번 배워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로그인데 밑이 2인 로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n을 가지고 우리가 얘를 자연 로그라고 불러줄 수 있게 되고 그 얘를 줄여서 우리가 ln, n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이미 한번 배워본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얘가 왜 또 이름이 자연으로 붙었느냐? 얘는 많이 쓰니까. 얘가 왜 자연스러운 거고 왜 자연이에요? 그것도 이런 뜻 설명 들어. 알겠지? 이름의 탄생 배경은 내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 그치? 왜 자연인지. 자연 로그야 얘들아. 알겠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압박감은 안 느낍니다. 수능에서 자연 로그인 이유를 서서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자연 로그고 내가 너희한테 알려줘야 될 건 자연 로그가 왜 자연 로그이냐가 아니라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하고 ln, n이라고 부르는데 자연 로그는 밑이 대략 2.7에 가까운 무리수기 때문에 1보다 큰 모든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다 만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로그의 성질 많잖아. ln, lnm이랑 lnn을 더하면 당연히 lnmn이 되는 거는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이죠. 그치? 당연히 두 번째로 이게 뺄셈으로 바뀌면 n분의 m이 ln에 이렇게 붙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다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ln m에 n제곱 돼 있으면 n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성립을 하는 거고 실제로 ln n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 그럼 여긴 뭐가 될까? 2가 되지 않을까? 왜? x자리에 2가 들어가면 1이 될 테니까. 여긴 1이고요. 미안합니다. 1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때 여기가 2가 될 거라는 거. 그치? 이런 성질은 다 만족을 하겠죠.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자연 로그고요. 자연 로그는 무리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 2의 x, 즉 x의 자연 로그라고 하며 lnx로 나타낸다. 자, 그리고 자연 로그는 밑이 2.71에 가까운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이 기본적으로 다 성립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얘를 가지고 파생되는 것이 결국에는 5번부터가 레알 쌉 중요하죠. 자, 여기가 쌉 중요한데 너희가 오늘 외워놔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딱 4개만 외우면 돼. 자,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x분의 ln 1 플러스 x다. 자, 얘는 1에 수렴한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얘도 1에 수렴한다.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때 x분의 로그 a의 x는 과연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얘는 ln a분의 1에 가까워진다. 수렴한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ln a에 수렴한다.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우리 수투에서 부정형을 배웠었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게 4개의 부정형이었지.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봐봐. x를 한없이 0으로 가깝게 보내. 그럼 분모 어디에 가까워지니? 0이죠. 분자는 0이죠. ln 1은 0일 거니까. 그러면 분모도 0에 가까워지고 분자도 0에 가까워지면 이제 뭘 따져야 돼? 걔 값을 따져야 되는 거야. 왜? 부정형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봐봐. 너희들
분모가 한없이 알파는 실수에 가까워지는데 분자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져. 그럼 이 결과물은 뭐야? 항상 무한대죠. 발산하겠지. 왜?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얘가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한없이 0에 가까워져. 그럼 얘는 0이겠죠. 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런 애를 뭐라 그래? 정형이라고 한다고. 정해져 있는 형태. 값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분모도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도 0에 가까워진다? 그럼 얘 0이야? 아니지. 얘 무한대야? 아니지. 얘 알파야?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지. 뭐 해봐야 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부정은 항상 따져봐야 되는 것들인데 얘가 딱 그런 형태 아니야?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간다고. 그러면 얘가 왜 1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지 쌤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뭘 의미할 거냐면 두 가지로 의미할 거야. 첫 번째는 증명. 보세요.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져. 근데 앞에 x로 나눠져 있죠. 얘를 쌤이 형태만 좀 바꿔보면 잘 봐. 이렇게 보는 거야. x분의 1이 곱해져 있고 거기에 ln 1 플러스 x가 이렇게 있다고 써도 무방하죠. 맞지? x가 밑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근데 ln은 로그 아니야? 로그 앞에 붙어져 있는 거는 당연히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다 했으면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ln 1 플러스 x인데 이 진수의 x분의 1승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니? 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듯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0으로 보내면 아, 얘가 현재 지금 0에 가고 있네?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네? 맞죠? 오씨, 무한대로 가고 있네? 그럼 얘들아, 특징이 뭐야? 1 더하기 0인데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럼 얘가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2에 수렴하는 거지. 아까 했잖아. 얘가 결국 2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의 수렴값은 ln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니? 그러면 로그 2의 2니까 몇이야? 1이죠. 1에서 1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기억할 수 있겠지? 결국 x로 나눴다는 얘기는 x분의 1이 앞에 곱해졌다는 뜻이고 걔를 지수로 보내는 순간에 얘가 2에 수렴하기 때문에 ln 2에 수렴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쌤이 바로 증명을 갈겨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얘는요 근데 방금처럼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특이합니다. 뭐 할 거냐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잠깐 t로 치환해. 괜찮아? 그러면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야. 그러면 x는 양변에 로그 2를 치워주면 ln 1 플러스 t야. 인정돼? 그럼 이제 이렇게 쓸게.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x자리에 ln 1 플러스 t를 쓰고요. 얘는 t로 됐으니까 t를 쓰면 되지. 근데 쌤이 위아래를 어차피 봐봐. 잘 봐.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1 빼기 1이니까 t도 0으로 간다는 얘기지. 봐봐. x가 0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1 빼기 1이어서 t도 0에 하나씩 가까워지지. 그러면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t도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t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t는 현재 0이 아니라는 얘기지. 다시 이거 중요하죠? t가 0에 가까워질 거란 얘기는 현재 t는 0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함축하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위아래 똑같이 t로 나눌 수 있죠. 왜?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위에는 1이 될 거고 밑에는 이 구조가 다시 나오겠죠. 맞지 않아? t분의 ln 1 플러스 t 쟤잖아. t는 0으로 가고 그럼 얘 어디 수렴해? 1에 수렴하죠. 결국 어디로 갈까? 1로 간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증명도 거의 흡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 자, 세 번째 거 증명하면 조금 과정을 단축할게. 이 x분의 1이 2로 올라갔을 거야. 뭐야? 어째서? 미안합니다. 오케이, 이거야. 그러면 x분의 1이 올라갈 거니까 로그 a의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또 한 번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2에 가까워지지. 그럼 얘는 로그 a의 2로 수렴하죠. 괜찮니? 로그 a의 1한 친구는 로그 2의 a분의 1 아니니? 그러니까 얘가 ln a분의 1 아닐까?
쓰는 거지. 선생님, 아니 멀쩡하게 이쁜 친구 있는데 왜 갑자기 뒤집고 주로이세요? 라고 하면 그냥 수학이 얘를 쓰는 걸 좋아해. 내가 얘를 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해. 자연록으로. 그래서 ln a분의 1로 역수를 취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로그 형태지만 ln으로 바꾸고 싶어 해. 그래서 이렇게 역수가 튀어서 쓰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를 생각해보면 아까의 변환 과정을 생각해보면 결국 역수 처리되지 않겠어? 근데 ln a에 출함하게 되는데 얘도 한번 그냥 굳이 한번 더 써보자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내가 t로 치환했을 때, 자 이번에 x라는 친구는 결국 로그 a에 1 플러스 t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x를 한없이 0에 가깝게 보내면 1 빼기 1이니까 t도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그럼 리미트 t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얘는 t니까 위에 t가 붙고요, 밑에는 로그 a에 1 플러스 t가 이렇게 붙겠지. 그러면 양변을 위아래 똑같이 t로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이번엔 ln a분의 1에 이렇게 수렴하고 위에는 1분의 1이 이렇게 등장할 거니까 얘가 ln a로 가까워진다가 4가지에 대한 증명이야. 이게 지수로 구함수의 4가지 부정형꼴이고, 여러분들은 얘네 4개만 잘 외워두면 되는데 솔직히 개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4개를 그냥 잘 받아들여 주는데, 여기서 쌤이 어차피 추가적으로 나중에 미분의 그래프에서 다룰 거를 미리 추가적인 안목을 좀 길러줄게. 자, 플러스 알파의 안목입니다. 이거 얘들아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잖아. 그럼 쌤이 이거 한번 봐봐. 이 ln 1 플러스 x를 잠깐 fx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 fx야. 함수 fx야. 그러면 f0 몇이야 얘들아? f0 0이지. 이렇게 내가 썼어. 그러면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죠. 근데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얘 의미하는 바가 뭐야? f 프라임 0인 거 인정하니? 그럼 얘가 지금 몇이란 얘기야? 1이란 얘기죠. 그럼 뭐야? 미분계수죠. 미분계수야. 그럼 실제로 얘들아 봐봐. 너희들이 fx의 그래프를 쌤이 그려볼게. 얘가 fx였잖아. fx는 ln 1 플러스 x야. 그럼 ln x가 얘였잖아. 그러면 1 플러스 x라는 건 x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킨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던 애를 1만큼 밀었으니까 여기에 지나겠지. 그러면서 얘가 이런 애가 나오겠지. 근데 이 0일 때의 미분 계수가 1이란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그치? 아직은 우리가 그래프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미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까지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뭐 할 거야?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부정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F0 빼기, 그러니까 빼기 F0 빼기 0이 되면서 사실은 미분계수의 의미를 가지게 될 거고, 왜냐하면 ln이라는 로그 함수는 어차피 항상 연속이고 뾰족점이 없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미분 계수가 될 것이다. 이 1이. 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거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같은 이치로 따지면 얘도 1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잘 보세요. 2의 x승이라는 친구는 얘가 2.7에 가까우니까 쟤를 fx라고 보면 이번에 똑같이 봐봐. 얘가 fx야. 그럼 f0은 몇이야? 또 0이죠. 여기서 빼기 f0을 하고 여기서 또 0을 빼주면 이것도 0일 때의 미분계수죠. f'0이죠. 그러면 2의 x승 마이너스 1은 원래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걔를 1만큼 낮췄어. 그럼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0일 때 이 미분계수가 y는 x라는 함수가 되겠지. 얘도 뭐야? y는 x라는 직선이죠. 왜?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얘한테 0,0 원점에서 접할 거란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림 그려보니까 그럴듯하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목을 나는 미리 조금 씨앗만 뿌려두고 싶어. 지금 너희가 이걸 보면서 아씨, 저 생각은 조금 어려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어려운데? 그 정도면 딱 좋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일단 이 정도로 파악해 놓고,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별거 없어.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fx라고 따지면 f형은 또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로그 aa 플러스 x?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생길 수, 선생님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또 마이너스 1만큼 옮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 거야. 근데 그때 0,0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a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얘의 기울기는 항상 ln a분의 1이 기울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여러분 따지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생겼을 때 거기서의 미분계수가 ln a가 될 거란 얘기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안목을 조금 쌤이 다뤄봤어. 그래서 봐봐. 책의 내용을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에 수렴한다. 부정형입니다. 그 다음에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도 1에 수렴한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쌤이 해설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방금 해드렸고요. 그쵸? 그 다음 이렇게 t로 바꿔놓고 역수 취급해서 진행을 해주는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괄호 1번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면 얘들아 결국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자, 우리 이제 문제 스마트하게 풀자는 얘기야. 잘 들어. 여기 3으로 바꾸면 그래야 3x분의 1이 되면서 2가 되겠지. 아까 페어가 맞아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3으로 바뀌고 나야 얘가 1에 수렴하겠지. 이런 안목. 그러면 밖에다 3을 곱할 거니까 얘는 결과가 3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안목. 내가 너희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ln 1 플러스 3x의 x분의 1승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근데 x가 0으로 갈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 해줘야 되냐면 얘를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3x를 달고 이 전체에다가 세제곱 이렇게 달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페어가 맞기 때문에 2에 수렴하는데 3은 앞으로 빠질 거니까 3ln 2의 2, 2는 무슨 필요없구나. ln 2잖아. 이게 결국 어디로 가? 3으로 가는 거잖아. 이 과정을 사실 단축하면 얘랑 밑에 페어만 맞춰주면 괜찮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5 달아놔야지 밖에 5 곱하고 얘 1에 수렴하겠지. 결과 몇이야? 답이 5일 거란 얘기야. 이거 나중에 너희가 몇 개월 지났어? 이런 문제 보고 고민할까? 전혀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요? 자, 이것만 마지막으로 팁으로 드릴게. 이 친구는 결국에는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겁니다. 1로써요. 얘와 얘는 사실상 극한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봐도 무방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그냥 1이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 그거 좀 어려운데요? 어차피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주면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잖아. 그러면 1분의 1이잖아. 1이지 않을까? 사실상 동일한 x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위에가 결국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그냥 같은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얘네 둘만 같은 게 아니라 사실상 x란 친구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자, 그럼 이렇게 써도 될 거야. 잘 봐봐 얘들아. 똑똑해지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ln 1 플러스 8x 분의 2의 5x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어. 얘 답 뭘까요? 8분의 5겠죠. 그냥 페어야 얘들아. 왜? 얘를 x로 나눠주면 8에 수렴하겠지. 얘도 똑같이 x로 나눠주면 5에 수렴하겠지. 그럼 우리 결국 그 과정 생략한다는 얘기야. 어차피 구조 자체가 1 플러스 ax꼴 2의 bx꼴이면 얘를 그냥 말로만 정리하면 ln 1 플러스 ax 이고 2의 bx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나오는데 x를 0으로 보냈다? 얘 그냥 a분의 b에 수렴할 거라는 이 안목을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니들이 알아서 찾게 돼. 지겹거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거거든. 그 내가 한 번 1차적으로 먼저 언급해 준 것 뿐이야. 자, 이제 보게 될 거야. 자, 그래서요. 좀 후딱후딱 넘어가서 개념 익힘 1번으로 가서 우리 이제 발전 문제 처리 좀 해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쌤은 괄호 3번을 한번 다뤄볼게. 3번을 한번 다뤄보는데 처음에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이 먼저 나온 거야. 방금 전에 무리수 2 등장하기 전입니다. 자, 저 친구를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는데 세 번째 문제를 쌤이랑 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일단 쟤를 한번 정리해 놓으면 이런 거 아닐까? a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밑에는 a-1에 a의 x제곱 빼기 3의 x 플러스 1제곱입니다. 이거 맞죠?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자, 지수 형태와 지수 형태, 지수 형태와 지수 형태인 겁니다. a라는 밑이 있고요, 3이라는 밑이 있는데 얘네의 대소관계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그럼 봐봐. 첫 번째 흐름은 어떻게 잡는 거냐? 1보다 큰 상수 a니까 첫 번째는 a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이야기를 하겠지. 왜냐? a가 이 범위 사이에 있으면 이 새끼들은 마법이잖아. 그치? 이 극한에 영향을 못 주는 친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끼리의 싸움이야? 얘와 얘의 싸움이야. 그치? 그러면 결과값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죠. 대실패네. 그치?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보면 a가 3일 때를 보시겠죠, 얘들아. a가 3일 때를 보면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a에 실제로 3이 들어가면 얘가 3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3의 x승에서 3 곱하기 3의 x승을 빼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의 x승 아니야? 이렇게. 동의하죠? 여기도 3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11이 되고 여기다 1 곱하기 3의 x승 추가되니까 12 곱하기 3의 x승 이렇게 추가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니? 얘가 마이너스 12에 수렴하겠죠. 땡 탈락이네. 그럼 세 번째로 a가 3보다 커지는 순간 얘네들은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a-1분의 a제곱 더하기 2가 최고차항 계수의 b가 될 거고 얘가 6이 된다고 하면 그냥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6의 2에 마이너스 6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8이 되기 때문에 a 값을 구하면 2랑 4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은 4밖에 없으신 거죠. 자,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냥 깔끔하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뭐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걸 여러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발전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개념 익힘 2번으로 가서 무리수 2의 정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제를 좀 보면요. 자, 이번에도 괄호 2번으로 한번 연습해보자. 너희들이 이 문제 똘똘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 fn이라는 친구는요, 리미트 x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그때 1 플러스 x를 무한대로 보냈구나. 자, 1 플러스 x분의 n에 x제곱이라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진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10 넣어보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얘를 잘 정리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럼 어떻게 정리하겠니? 너희 같으면.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가 0으로 갈 건 확실합니다. 얘도 무한대로 갈 건 확실해. 근데 현재 페어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너희는 얘를 바꿀 거니? 얘를 바꿀 거니?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야, 1번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렇지 않아? 2번 바꾸기 쉬우니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자, 1 플러스 x분의 n이 되면 여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n분의 x가 필요하면 정확히 역수관계죠. 근데 내 맘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 그럼 거기다 뭘 취해줘야 돼?
n제곱 취해줘야 되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확실히 0으로 가고 얘는 확실히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2가 되는 거 맞니?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얘가 뭐가 될 거냐면 2의 n제곱이 되겠죠. 얘들아 여기 지금 자연로그 등장 안 했어. ln 없어. 그러니까 얘 그냥 2가 되는 거지. 갑자기 1이 되는 게 아니야. 그치? 2고 2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야. 아 그러니까 fn은 그냥 2의 n제곱이구나. 그러면 이제 등장하죠. ln f1이라고 하면 ln 2의 1승이니까 그냥 1이죠. 그치? 아 마찬가지로 f2라고 하면 2의 2승이니까 2가 되고 결국 이 문제는 1부터 10까지 다 더하는 문제가 돼서 55로 정답이 끝나겠지. 괜찮을까? 흐름 잡을 수 있어? 왜냐? ln fn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n이 되는 거죠. fn이 2의 n승이니까 여기 2의 n승 들어가면 동의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 다음 얘들아 개념익힘 3번으로 가서 밑을 1호 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값, 결국 자연로그가 이제 등장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가영아 어디까지인지 보고 있어? 개념익힘 몇 개 있는지? 자, 오케이. 발전 문제 219번 한번 보죠. 다음의 함수 중에서 극한값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억부터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fx가 2x니까 자 2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과연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그냥 실수배죠. x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어디 수렴해? 2분의 1에 수렴하겠죠. 되겠네. 괜찮을 거고요. 니은 봅시다. 니은 봤더니 이번에는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겠지. 어떻게 풀까? 위아래를 그냥 x랑 x로 이렇게 나눠주면 괜찮죠. 그러면 밑은 2로 갈 거고 위는 1로 갈 거니까 그냥 2분의 1이죠. 근데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얘와 얘는 서로 얘 합차 아니야? 그치?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1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 얘가 약분된다고 치면 이거 바퀴벌레 없애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다시 x를 0으로 보내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2분의 1에 수렴한다고 해도 똑같죠. 그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야. 니은도 괜찮아. 세 번째, 디귿 봤더니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2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도 당연히 되겠네. 아까 전에 ax, bx 했던 거 기억나죠? 얘 2고 얘 1이네. 똑같이 2분의 1에 수렴하겠죠. 실제로 여기를 x로 나눠 그럼 얘는 2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얘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될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흐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익힘 4번으로 넘어가 볼게. 밑이 2가 아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값. 이제 다른 밑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뭐 할까요? 뭐가 재밌을까? 이렇게 할게요. 괄호 1번부터 한번 해볼게. 자, 괄호 1번을 먼저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x분의 저 친구래. 근데 우리 고민 별로 안 할 건데 왜냐하면 1을 뒤에 빼놨죠. 그 말은 쟤를 1을 가만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럼 저 1을 뭘로 바꿔줘야 돼? 로그 3의 3으로 바꾸죠. 그러면 진수끼리 나눗셈이 되죠? 그럼 저 로그 자체가 어떻게 바뀌니? 로그 3의 1 플러스 3분의 x로 이렇게 바뀌죠. 밑에는 x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결국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야. 맞지 않아? 그러면 얘도 3분의 x로 바뀌어야지 둘이 1이죠. 그러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앞에 3분의 1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3분의 1이 붙었을 때 얘는 어디에 수렴해? ln 3분의 1에 수렴하니까 3ln 3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오, 조금 어렵나? 조금 어렵나? 천천히 해보자. 이게 습관되기 전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면 x를 지금 0으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얘가 로그 3에 1 플러스 3분의 x에 x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붙었겠지. x분의 1제곱이야. 근데 그러려면 x분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야 역수죠. 그럼 밖에다가 3분의 1승을 취해줘야 되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3분의 1은 앞으로 나올 거고 얘가 2니까 로그 3에 2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역수 처리될 거 아니야. 그래서 3ln 3분의 1로 결론 나오겠지. 그치? 이게 나중에 빨라지면 점점 빨라지겠으나 처음에는 만약에 바로바로 안 돼도 뭐 하면 돼? 천천히 해보면 되는 거잖아. 너희가 만약에 쌤이 이거에서 바로 얘들아 3분의 1 딱딱 해서 이거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오 버퍼링이 좀 걸려. 그러면 적응될 때까지는 잠깐 넘겨보자 해보자 하면 항상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너희들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씨 너희들도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일단 괄호 1번을 쌤이 풀어드린 거고 괄호 2번, 괄호 3번 연습 한번 잘 해보시고 이거 얘기하고 싶어 얘들아. 괄호 3번 봐봐. 2의 x제곱부터 2의 10x제곱까지 10개나 있지. 근데 뒤에 몇이 빠져 있어? 10 빠져 있죠. 이거 그냥 10으로 놔둘 거야? 다 각자한테 1씩 주라고. 알겠어? 각자한테 1 빼기 1 빼기 1 빼기 하면 다 1씩 뺀 거잖아. 자, 그거 진행하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개념 익힘 5번 볼게요. 자, 여기서 수투에서의 구조와 똑같은 게 나옵니다. 쌤이랑 호진아, 괄호 1번, 괄호 2번 뭐 할까? 괄호 2번 한번 해볼까? 자, 가보자. 괄호 2번 보시면요. a의 x제곱 빼기 2a 플러스 2의 x제곱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2ln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하트 분배 가능한 거 아니야? 맞죠? 하트 분배 가능하죠? 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a의 x제곱 빼기 1입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1 빼고 1 더했으니까 공평하지. 그 상태로 x로 나눴어. 그 다음에 x는 0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분배하고 이렇게 한번 분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를 마이너스로 연결시켜주면 x분의 2a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니? 이렇게. 근데 이런 상태에서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ln a에 수렴하게 될 것 같아. 맞죠? 그 다음 얘는요? 빼기 ln 2a 플러스 2에 이렇게 수렴하지 않겠어? 아까 전에 외웠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뭐 굳이 따지자면 ln 2a 플러스 2분의 a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2의 거듭제곱으로 오게 되면 4분의 1이 되는 게 맞죠. 따라서 2a 플러스 2분의 a가 4분의 1이 되면서 동의하세요? 4분의 1이 되면서 4a가 2a 더하기 2가 되고 따라서 a는 1일 수밖에 없지 않나. 저게 문제가 저희 건 마이너스 3ln 2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마이너스 2ln 2로 되어 있어요. 어쩐지 조금 그렇다 했어. 왜냐하면 보통 a 1 잘 안 넣거든요. 왜냐면 그럼 항상 1이 나오니까. 이게 3이란 얘기죠. 이렇게
3이야? 그럼 8분의 1이 나왔어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8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것만 8의 2로 바뀌면 되니까 6의 2가 2가 돼서 a는 3분의 1이 나오면 맞나? 이 정답 맞아요? 네. 오케이. PPT를 좀 잘못 만들었나 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개념 익힘 6번으로 갈게요.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의 성질인데 발전 문제 228번 한번 보자. 지금 x가 0으로 향하고 있을 때 ln 1 플러스 x분의 fx가 1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저 식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중에 제일 좋은 건 뭐겠냐면, 자, 리미트 x가 현재 0으로 가고 있는데, 자, x분의 ln 1 플러스 x라고 적고요. 위에는 x분의 fx라고 적는 게 일단 베스트일 것 같긴 해요. 그쵸? 위아래 똑같이 x로 나눠준 거야. 왜? x는 0으로 향할 거니까 현재 0이 아니잖아. 나눠줬더니 밑에는 1에 수렴해요. 그럼 위에는 1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fx는 결국 어디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는 거지. 왜? 얘가 1로 가는 건 아까 이미 외웠어. 근데 이 결과가 1이라는 얘기는 얘도 1로 갈 수밖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1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아는 거고, 딱히 fx는 다항함수란 말이 없으니까 우리 맘대로 아무거나 짓거리면 안 돼. 그치? 이 사실을 딱 깨달은 상태에서 가는 거야. 자, 기억 봐봐. 기억은 뒤집어 놓은 친구죠? 고민할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위아래 똑같이 몇으로 나누면? x로 나누면 1분의 1이니까 어차피 1이잖아. 그래서 기억은 참일 수밖에 없고. 니은 한번 보죠. 선생님, 니은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니은도 당연히 위아래 똑같이 뭘로 나눠? x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결국에 x로 나누게 되면 밑에는 1에 수렴할 거니까 남아있는 건 리미트 x분의 fx 더하기 x만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하트 분배가 될 거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1에 수렴하고요. 이렇게 분배해도 1에 수렴하니까 결과는 2에 수렴하게 되겠지. 크게 어려울 게 없죠. 괜찮죠? 니은도 참이란 얘기고요. 세 번째 거 보자. 디귿. 디귿은 똑같이 이제 x로 나눕시다. x로 나눴더니, 자, x를 0으로 보냈을 때 밑에는 어차피 1로 갈 거니까 위에는 x분의, 자, fx 곱하기 fx가 이렇게 처리될 거야. 맞지? 근데 얘가 1에 수렴해. 근데 그럼 얘가 하나 더 남았잖아.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1에 수렴한 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남아있겠죠. 맞니?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거 부정형꼴이에요.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는 0으로 향하네? 그러니까 얘만 남아있으면 얘가 0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봐줘야 돼? 너희들 이거 중요해. fx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잘 들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x분의 ln 1 플러스 x, 그 다음에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얘네들이 전부 다 x를 0으로 보냈을 때 얘나 1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봐도 무방하냐면 얘를 다항함수처럼 생각해. 얘도 다항함수라고 잠깐 생각해봐. 그럼 뭘 의미할 거냐면 얘가 극한으로 갔을 때의 가치와 얘가 극한으로 갔을 때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1에 수렴한 거야. 너희들 다항함수에서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잘 봐봐.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2x야. 얘 수렴해 안 해? 수렴해 안 해? 수렴하죠. 어디 수렴해? 2에 수렴하죠. 그 2에 수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 근데 수렴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도 x의 가치를 가진, 한 개의 가치를 가진 애가 하나 있고 밑에도 한 개의 가치를 가진 애가 있으니까 둘이 약분이 되었던 거지.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있는데 위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이 있어. 자, 얘 수렴해 안 해? 안 하지.
얘는 위에 x제곱이 있고 밑에는 x가 하나 있으니까 약분되어도 또 0으로 간 거지. 이거 어떤 느낌으로 봐줘? x분의 fx가 있었다. fx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1의 수렴했다. 그러면 가치적으로 여기 위에는 x 하나의 인수를 가진 놈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걔가 하나 더 곱해져 있다? 그러면 위에는 두 개가 있었고 밑에는 하나가 있었던 거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상황과 결국 똑같아질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x분의 ln 1 플러스 x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고 x를 0으로 보냈어요? 얘들아 이거는 하나의 x의 가치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개가 있으면 얘는 반드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사실 풀어서 해석해서 마찬가지죠. 하나가 1로 가고 얘가 하나 더 남아 있을 건데 얘를 0으로 보내면 ln 1로 가니까 0으로 갈 거 아니야. 결국 이 문제에서도 x분의 fx가 1에 가는데 fx가 하나 더 곱해져 있다? 얘가 1에 가봤자 얘가 또 한 번 0으로 갈 거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나중에 점점 얘네들을 혼합해서 많이 쓰는 일이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천천히 한번 매번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가 끝나고 또 새로운 파트에 들어오면서 조금 새롭다라는 느낌 때문에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좀 버텨주셔야 돼. 힘을 좀 내세요. 자, 개념 익힘 7번 볼게요. 이거 얘들아 무슨 정리겠니? 또 한 번 샌드위치 정리 나온 거야. 샌드위치 정리 나온 거야. 왜냐? 가로 1, 2번이 거의 흡사한데요. 쌤이 2번 도와줄게. 자, 근데 쌤이 도와줄 게 별로 없어. 그냥 지금 대소관계 성립하는 모습 보이시죠? 보이실 거야. 그러면 저거 딱 보고 위아래 일단 1 빼. 그러면 ln 2x인데 1이 빠지고 이쪽엔 fx에서 1이 빠져. 이쪽엔 2의 x-1제곱에서 이렇게 1이 빠져요. 그 상태에서 이번엔 뭘로 나누냐면 인수분해 가능한 애로 나뉘어요. 자, x 플러스 2 하나에 x-1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뉘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극한으로 만약에 뭔가를 보냈어. 자, 보세요. 그러면 1을 뺐다는 얘기는 ln 2를 뺐다는 얘기죠. 그럼 2로 약분이 됐을 거니까 얘는 ln x가 되는 게 맞지. 그럼 쌤이 이 상황에서 x-1을 잠깐 t로 치환하면 얘가 t가 되는 거고 얘는 ln 1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맞아, 틀려? 맞지? 이해되지? 아니 x란 친구가 1 플러스 t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만 넘기면 x 어디로 보냈어? 1로 보냈어. x 1로 보냈으면 t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t 0으로 가면 얘분의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지. x 아까 어디로 보냈다고? 1로 보냈다고. 그럼 얘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그럼 얘가 결국 어디에 수렴해? 3분의 1에 이렇게 수렴하지 않아? 동의하세요? 조금 버퍼링 걸리면 조금 생각해봐. 얘 봐봐. 여기 이번에 또 x-1 있고 x 플러스 2 있죠. 이렇게. 근데 얘는 뭐야? 얘랑 똑같지? 그럼 어디 수렴해? 1에 수렴해. x 어디로 보냈어? 1로 보냈어. 얘 어디로 가? 3분의 1로 가잖아. 그 사이에 껴있는 친구 당연히 어디로 가? 3분의 1로 간다는 거지. 샌드위치 정리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야.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선생님, 얘랑 얘는 t로 치환해놓고 얘는 왜 치환 안 해요? 얘는 딱 페어가 맞지? t로 처리하고 얘는 t로 보나 아니면 x로 보나 어차피 1로 가니까 3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치? 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란 얘기고. 자, 개념 익힘 8번 가죠. 지수로 함수의 연속과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나왔고요. 발전 문제 뭐 마찬가지긴 한데 괄호 2번 한번 볼까요? 괄호 2번 한번 볼게.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x랑 gx를 곱해 놓은 친구가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일 때야. 얘들아, 이거 구조가 수트랑 똑같지 않니? 봐봐. fx는 2차이기 때문에
언제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네 집에서 물이 안 새. 지네 바가지에서. 그렇지 않아? 완벽한 친구야. 근데 gx라는 친구가 만약에 x가 k일 때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쳐봐. 그러면 fx와 gx를 곱한 친구가 언제나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언제? 그렇지. x가 k일 때 fx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g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얘가 항상 0이어서 탕 해서 곱해지면서 다 0으로 만들어주겠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g 한번 봐봐. g 0이 4죠. 근데 x가 0으로 향하고 있을 때 gx는 4로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gx는 현재 x가 0일 때 불연속이야. 인정하죠? 그러면 잘 봐봐. fx랑 gx를 곱해놓은 함수는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x가 0이 아닐 때에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야. 맞아? 그리고 x가 0일 때에는 4 곱하기 f0이야. 맞아? 좋아요. 그러면 결국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0으로 보냈을 때 얘의 극한값이랑 이 함수값이랑 같아야지만 연속이야. 인정해? 그러면 이렇게 봐봐. 리미트 x를 한없이 0으로 보냈어. 2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란 친구랑 결국 누가 같아야 돼? 4f0이란 친구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얘는 수렴이잖아.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죠. 그럼 F형은 몇이야? 0이지. F형 0이야. 그러면 F0이 0이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F-2의 값 물어봤지? 자, F형 0입니다. 일단. 그러면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가 결국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쌤, 왜 여기는 0이라고 안 써요? 0분의 0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0이라고 굳이 쓰지 않아. 왜냐면 여기도 0이라고 써야 되니까.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F형 0이니까. 그럼 잘 생각해. 위아래 똑같이 뭘로 나눠? x로 나누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분의 얘랑 x분의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니? 1로 가지. 그러니까 뭐가 돼? x분의 fx가 0으로 간다가 되지. 인정해? 근데 잘 생각해봐. f0이 0이었어. f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야. 최고차 함계수가 1인. 그럼 내가 만약에 fx를 x1을 갖고 있었다고 치자고. 0이면 0이니까. 근데 다른 게 추가로 하나 더 있을 거지. 근데 여기 위에 올렸어. 근데 또 0이 나와야 돼. 다른 거 하나가 뭐야? x죠. 만약에 얘가 x 더하기 2 같은 애 붙어 있으면 약분 끝나고 0으로 보내면 2 나올 거 아니야. 걔 또 한 번 0이 나오려면 위에가 개수가 더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x일 수밖에 없는 거지. fx는 뭐다? x제곱이다. 따라서 f-2의 값은 4다. 이렇게 나오겠지. 다시 한번 잘 보는 거야. 결국 곱한 함수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랑 0일 때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럼 얘가 같아져야 돼. 근데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쌤이 항상 부르는 노래 있잖아.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가네. 그럼 분자 0으로 가야 되니까 F형은 0이네. 2차 함수니까. 얘가 0으로 갔네. 위아래 X로 나왔더니 얘 또 0으로 가네. 위에 X 몇 개네? 2개 이상이네. 2차기 때문에 2개가 최대네. 최고차 함계수는 1이네. 이렇게. 이관점으로 우리 풀이해주는 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쌤이 9번째 유형까지만 마지막 이 개념 익힘을 하면 이제 미분 빼고 그 전까지 다 한 거죠. 그 미분 바로 전까지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유형만 쌤이랑 보고 쌤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 자, 일단 뭐 첫 번째 문제 있고 두 번째 문제 있거든요. 뭐 둘이 비슷하겠는데 쌤이 경희야 빠르게 직관으로 얘기해봐. 몇 번째 문제 풀까? 아무거나 선택해. 영서가 1번, 2번. 1번. 1번 가볼게.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2의 x승 위의 점 t, t2의 t승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을 c라고 하자. c의 반지름 길이를 it라고 하고 원점 5를 지나면서 원 C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y축이 아닌 그런 직선의 기울기를 mt라고 했을 때 저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P라는 점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 2의 T 곱하기 2의 T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Y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접했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가 그냥 X좌표와 똑같은 거죠. 인정해? 자, 이 길이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근데 접했기 때문에 그냥 X좌표 T가 반지름인 거죠. 따라서 값을 깝치고 있는데 RT라고 깝쳤지만 그냥 뭐란 얘기야? T란 얘기야. 동의해? 문제 좀 쉬워지죠? 그리고요, 우리가 뭐 구할 거냐면 얘 구할 거야. 이 직선이요. 그것도 기울기 구할 거야. 그럼 봐봐. 결국엔 어떤 직선과 P라는 점 사이의 수직거리가 접선이기 때문에 수직이죠. 근데 걔가 몇 나와야 되는 거야? T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y는 mx라는 직선이다 라고 썼어. 그 다음 저 중심의 좌표가 t, t2의 t승이니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t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겠죠. 따라서 자, 이 직선은 mx-y는 0이기 때문에 자, 천천히 살펴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m제곱 더하기 1분의 t 곱하기 m, mt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얘, 마이너스 t 2의 t제곱. 얘를 했더니 얘가 뭐 나온다? t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이거 문제 좀 스마트하게 풀려면 위에 걸 t로 묶을 수 있죠. 위에 걸 t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좀, 감사합니다. 위에 걸 t로 묶게 되면 t가 약분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얘를 곱하면 m 빼기 2의 t제곱. 괜찮니? 얘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 써도 괜찮은 거 맞아? 이해돼요? 괜찮니? 좋아. 그럼 양변 뭐 해야 돼? 제곱하시겠죠? 제곱하면 자 m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t승 m이 되고 더하기 2의 2t승이 이렇게 되겠죠. 제곱했으니까. 반대쪽에는 m제곱 더하기 1이 이렇게 되니까 얘 하나 없애고 얘 하나 없애면 자 넘겨줄 거 넘겨주고 얘를 넘길게요. 그러면 2의 2t제곱 빼기 1이 2 곱하기 2의 t제곱 m이 되니까 m을 우리는 구하는 게 목표죠. 따라서 기울기 m은요 결국 2 곱하기 2의 t승분의 2의 2t승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기울기겠죠. 쌤 특별한 계산 실수 안 했으면 이게 정확히 맞겠지.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뭐 할 거냐, 리미트 t를 한없이 0으로 가까이 보낼 건데 밑에는 t 하나가 대기 타고 있는 중이고요. 위에는 4t 하나 있고 거기서 빼기 2의 t제곱 곱하기 mt이기 때문에 2의 2t제곱 분의 2의 2t 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의 t제곱과 여기는 2의 t제곱 약분되시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쓰면
리미트 t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얘 먼저 처리하자. 얘는 그냥 4로 약분될 거고 이쪽도 처리하면 1분의 t분의 2분의 얘니까 결국 빼기 2t분의 2의 2t 제곱 마이너스 1인 거 맞니? 맞죠? 괜찮지? t분의 2분의 얘니까 2t가 분모겠지. 그러면 t를 0으로 보냈을 때 얘랑 얘가 페어가 완벽하게 맞네.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따라서 4 빼기 1이기 때문에 결국 정답이 3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정리될 수 있는 게 맞겠지. 자, 이 문제는 사실 도형 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도형은 아니었어. 반지름 길이는 그냥 y축에 접했기 때문에 t로 봐주면 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워놓고 그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정확히 같아야지만 접선이니까, 그치? 그래서 기울기는 t로 표현하면 이와 같고 그 뒤에 식을 잘 정리해주면 결국 수렴값은 우리가 잘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괜찮을까 얘들아? 자, 여러분들이 좀 힘내준 덕분에 오늘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과 그 부정형 성질까지는 일단 다뤄봤는데 좀 고민인 거는 사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제 미분 있죠. 이 미분이 우리가 오늘 나가려고 하는 진도였어. 그래서 이 개념 익힘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은 몇 개밖에 없냐면 2개밖에 없거든 얘들아. 미분이 오히려 짧아. 미분은 별거 없어. 오히려 앞에 그 극한이 길어. 쌤 생각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뒤에가 길면 쌤이 진도 계산을 잘못한 거지. 근데 뒤에가 짧잖아. 내 예상보다 조금 더 시간을 쓴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이제 말은 최종적으로 뭐냐면 오늘 쌤이 좀 남을 생각이야. 그래서 이 개념 익힘 2개에 대한 설명만 정확하게 이제 개념 설명해주고 그걸 좀 영상을 촬영할까 싶어. 만약에 너무 긴 분량이면 쌤이 영상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조금 남아있으니까 추가 영상을 촬영해서 너희가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왜냐면 진도가 나중에 빠듯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양은 쌤이 좀 더 추가 촬영하는 거 괜찮지? 괜찮아요? 오케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늦어지더라도 다시 해줄게. 괜찮아 얘들아? 혹시 이런 부분에서 건의사항 있는 사람들 말해줘야 된다. 그래야 쌤이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 알겠지? 알겠어. 쌤이 잘 처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